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겪는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 혹시 지금 계단 오르내리기가 두렵고 바닥에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지는 않으신가요? 파스를 붙이고 찜질을 해봐도 그때뿐이고 병원에 가면 수술해야 한다는 무서운 소리를 들을까봐 덜컥 겁부터 나서 차일피일 미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잘 모르고 그냥 방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칫하면 평생 지팡이에 의지하거나 휠체어를 타고 남은 여생을 보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68세 김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겠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안 해본 고생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사셨고, 이제 자식들 다 키워놓고 남편분과 동네 공원도 걷고 여행도 다니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전부터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하더니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는 보호자인 따님의 부축을 받으며 다리를 쩔뚝거리고 계셨습니다. 무릎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통증으로 인한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제가 어디가 제일 불편하시냐고 여쭤보니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걷는 게 무섭습니다. 수술만은 절대 피하고 싶은데 밤마다 쑤셔서 잠도 못 자고 화장실 가는 것도 곤욕이에요. 제발 제 무릎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으시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뼈와 뼈가 부딪히는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남몰래 눈물 훔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무릎 연골은 이미 평생을 사용하며 많이 닳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프면 단순히 나이 들어 연골이 다 닳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비싼 연골 주사나 진통제에만 의존하며 근본적인 원인을 방치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한정형외과학 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환자의 80% 이상이 60대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수술 비용도 문제지만 수술 후 힘든 재활 과정과 후유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울증까지 겪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하지만 의사인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은 단순히 연골이 닳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무릎을 꽉 잡아주어야 할 허벅지 근육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 자동차를 떠올려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 무릎 관절은 자동차의 타이어와 같고 허벅지 근육은 충격을 흡수해주는 쇼바, 즉 서스펜션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허벅지 근육이 빵빵해서 우리가 걷거나 뛸 때 무릎으로 가는 충격을 이 근육이 다 흡수해 줍니다. 그래서 연골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눈 녹듯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걸을 때마다 몸무게의 3배에 5배에 달하는 충격이 아무런 보호막 없이 무릎 연골로 고스란히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 연골이 버텨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무릎이 붓고 염증이 생기고 결국 뼈와 뼈가 부딪히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악화되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허벅지 앞쪽 근육량이 10% 감소할 때마다 무릎 관절염의 발생 위험은 무려 30%나 급증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허벅지 근육만 제대로 버텨주어도 연골이 닳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출 수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김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프니까 걷기를 피하게 되고 안 걸으니까 허벅지 근육은 더 얇아지고 근육이 없어지니 무릎은 더 아파지는 끔찍한 악순환에 빠져 계셨던 겁니다. 게다가 김 어르신은 텔레비전에서 걷기 운동이 좋다는 말만 듣고 아픈 무릎을 이끌고 매일 10,000보씩 억지로 걸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큰일 날 행동입니다. 근육이 텅 빈 상태에서 아픈 무릎으로 무작정 걷는 것은 망가진 자동차를 끌고 자갈밭을 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연고를 믹서기에 넣고 가는 거나 다름없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무릎이 아플 때는 걷기 운동을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75세 이 어르신도 딱 그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는데도 이웃들이 걷는 게 최고라고 하니 억지로 참아가며 매일 만보 걷기를 하셨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한 달 만에 남은 연골판마저 다 찢어져서 결국 휠체어를 타고 오셨습니다. 아플 때 무리하게 걷는 건 운동이 아니라 내 몸에 대한 학대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수술밖에 답이 없느냐고 물으실 텐데요. 아닙니다. 제 진료실에서 김 어르신의 다리 상태를 꼼꼼히 검사한 후 저는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 수술 없이도 집에서 하루 5분만 투자하면 무릎 통증을 싹 잡고 다시 힘차게 걸을 수 있는 기적의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비밀을 모조리 공개하겠습니다. 당장 응급실에 가야 하는 심각한 파열이나 골절이 아니라면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만으로도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에서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수술 없이 걷는 힘을 되찾는 첫 번째 비밀, 바로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 키우기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운동을 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릎 관절은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서 허벅지 근육만 빵빵하게 키울 수 있는 아주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등척성 운동이라는 건데요. 지금 바로 의자에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앉아보세요. 그리고 아픈 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 올립니다. 발목은 내 몸 쪽으로, 즉, 코 쪽으로 꺾어 당기세요. 그러면 허벅지 앞쪽에 힘이 딱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 상태로 속으로 5초를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천천히 다리를 내립니다. 이게 끝입니다. 너무 쉽죠? 이 간단한 동작이 무릎 연골에는 보약보다 더 좋은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텔레비전을 보실 때나 식탁에 앉아 계실 때 수시로 해주세요.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한 번에 10번씩 하루에 총 30번만 해보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어르신들 중에 다리에 힘을 주면서 숨을 읍 하고 참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안 됩니다. 노년층은 숨을 참으면 혈압이 갑자기 올라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입으로 후 하고 자연스럽게 숨을 내뱉으셔야 안전하게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하시면 허벅지가 돌덩이처럼 단단해지고 걸을 때 무릎이 가벼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무릎 관절을 구부렸다 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골이 닳을 걱정도 전혀 없는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노년층 맞춤 운동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무릎을 망치는 최악의 생활 습관을 당장 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무릎을 갉아먹는 1등 공신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바닥에 앉는 좌식 생활입니다. 특히 양반다리를 하거나 쪼그려 앉아서 걸레질을 하는 행동은 무릎 연골을 쥐어짜는 것과 같습니다. 양반다리를 하면 무릎 관절이 바깥쪽으로 심하게 꺾이면서 무릎 내부의 압력이 정상 수치보다 무려 10배나 높아집니다. 쪼그려 앉는 건 더 최악입니다. 몸무게의 7배에서 8배에 달하는 하중이 무릎 슬개골에 집중되면서 연골이 말 그대로 으스러집니다. 김 어르신도 평생 바닥에 앉아서 콩을 고르시고 손걸레질을 고집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저는 김 어르신께 당장 집안의 모든 생활을 의자와 침대 위주로 바꾸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식사도 무조건 식탁에서 하시고 걸레질은 막대 걸레를 사용하시라고 신신당부했죠. 여러분도 오늘 당장 집안 환경을 바꾸셔야 합니다. 바닥에 앉는 것은 내 무릎에 망치질을 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만약 명절이나 제사 때처럼 어쩔 수 없이 바닥에 앉아야 한다면 최소한 15cm 이상 두께가 있는 푹신한 방석을 두세 개 겹쳐 깔고 앉으세요. 엉덩이가 무릎보다 높아져야 관절이 꺾이는 각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나 베란다 청소를 하실 때도 절대 맨바닥에 쪼그려 앉지 마시고 다이소 같은 곳에서 파는 작은 목욕탕 의자라도 꼭 놓고 앉아서 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비밀은 연골의 재료를 듬뿍 채워주는 식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가 튼튼해지려면 칼슘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무릎 연골은 칼슘이 아니라 수분과 콜라겐 그리고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몸속 콜라겐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연골이 푸석푸석해지고 찢어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닭발이나 돼지 껍데기 같은 걸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음식에 들어있는 콜라겐은 분자 크기가 너무 커서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살만 찌우게 됩니다. 대신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매일 챙겨 드세요.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콜라겐을 합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성분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허벅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질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고기를 드시면 소화가 안 된다고 피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기름기 없는 살코기를 푹 삶아서 드시거나 소화가 잘 되는 두부, 계란, 흰살 생선을 몇 끼 식탁에 꼭 올려두셔야 합니다. 근육의 재료가 없으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붙지 않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이 헷갈리신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바로 내 손바닥 크기입니다. 하루에 내 손바닥만한 크기와 두께의 살코기나 생선 혹은 두부 반 모를 매일 챙겨 드셔야 합니다. 계란이라면 하루 2개가 적당합니다. 여기에 햇볕을 쬐며 걷는 가벼운 평지 산책으로 비타민 D까지 보충해 주시면 금상첨화입니다. 김어르신은 제가 처방해드린 이 3가지 원칙, 즉 앉아서 다리 들기 운동, 의자 생활, 그리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딱 3달 동안 독하게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따님의 부축 없이 혼자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시는데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수술 안 해도 된대요. 어제는 영감이랑 동네 산 위까지 걸어갔다 왔는데도 무릎이 하나도 안 아픕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허벅지에 힘을 기르니까 진짜 무릎이 가벼워졌어요. 제 인생을 다시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무릎 통증은 결코 나이 탓이 아닙니다. 포기하고 평생 통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불치병도 아닙니다. 내 몸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정확한 방법으로 관리하면 60대든 80대든 얼마든지 다시 힘차게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비법 꼭 기억하시고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이 진료실에서 자주 물어보시는 무릎 관련 궁금증 3가지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선생님, 실내 자전거 타기는 무릎에 좋은가요? 네, 아주 좋습니다. 단, 안장 높이가 생명입니다. 페달을 가장 아래로 굴렸을 때 무릎이 거의 다 펴질 정도로 안장을 높게 세팅하셔야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안장이 낮으면 쪼그려 앉는 것과 똑같은 악효과가 납니다. 두 번째 질문, 무릎이 아플 때 온찜질이 좋나요? 냉찜질이 좋나요? 헷갈리시죠? 기준은 딱 하나, 붓기와 열감입니다. 무릎이 퉁퉁 붓고 만졌을 때 뜨끈뜨끈하다면 급성 염증 상태니 무조건 얼음으로 냉찜질을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붓기 없이 뻐근하고 시큰거리기만 한다면 따뜻한 온찜질로 굳은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시는 게 정답입니다. 세 번째 질문, 약국에서 파는 무릎 보호대를 계속 차고 있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무릎 보호대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오래 걸어야 할 때 일시적으로 관절을 잡아주는 용도로만 쓰셔야 합니다. 집에서 쉴 때도 하루 종일 차고 계시면 오히려 내 몸의 허벅지 근육이 할 일을 보호대가 대신해 버려서 근육이 더 빨리 빠지게 됩니다. 쉴 때는 반드시 빼두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주변의 소중한 분들, 특히 무릎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 단톡방에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수술대에서 벗어나 두 다리로 다시 걷게 만드는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책임질 유익한 정보들을 아낌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무릎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관절을 위해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통 없이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